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는 경제과외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폭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던 주 후반의 금융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기업을 통째로 살 때도, 주식 일부를 살 때도, 추가 매입을 할 때도 모두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체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바겐세일 기간으로 활용할 충분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기업을 가려낼 줄 아는 능력과 가치 판단, 합리적 이성, 여유자금 등이 평소에 갖춰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블 붕괴인가 아름다운 조정인가, 크레딧 스프레드를 통한 주식시장 판단이라는 주제로 경제과외를 진행하겠습니다. 크레딧 리스크, 신용위험은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고 회사 영업이 잘 된다면 신용위험이 낮아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회사 영업이 잘 안 되면 신용위험이 확대됩니다. 회사채 신용위험, 크레딧 리스크가 확대되면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동시에 안전한 국채로 자금 쏠림이 발생해서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대비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이런 현상을 안전자산 선호, Flight to Quality라고 부릅니다. 국채 금리 대비 회사채 금리 차이를 크레딧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 변화를 통해 현재 금융시장의 신용 위험, 크레딧 리스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은 첫째,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와 미국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 둘째, 투자 등급 회사채 금리와 미국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 셋째, 초우량 등급 회사채 금리와 미국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 등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신용 등급이 낮은 투기 등급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 국채 금리 대비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투기 등급 회사채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하이힐드 채권 금리 변화를 통해 투기 등급 회사채 신용 위험을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 위험이 더 높아지면 그 다음으로 투자 등급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역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 국채 금리 대비 투자 등급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투자 등급 회사채는 신용 등급 트리플 B급 이상의 채권을 말하는데, 투자 등급의 가장 하단인 트리플 B급 채권 금리 변화를 통해 투자 등급 회사채 신용 위험을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은행같이 초우량 등급 기업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우량 등급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선호가 극에 달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금리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 국채 금리 대비 초우량 등급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글로벌 초우량 등급 은행에게만 적용되는 대출금리인 리버 금리 변화를 통해 초우량 등급 회사채 신용 위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리버 3개월 금리와 미국 국채 3개월 금리 차이를 테드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위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급등하게 되고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위험이 진정됩니다.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를 살펴보면
위험이 진정되는 순서는 일정치 않고 경우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위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진정되어야만 증시가 진바닥을 통과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 초우량 등급 회사채 신용위험 진정, 두 번째, 투기 등급 하이힐드 회사채 신용위험 진정, 세 번째, 투자 등급 회사채 신용위험이 진정되면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4일 금요일 기준 미국, 신흥국, 한국의 크레딧 스프레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사채 신용위험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투자 등급 회사채 등 하이 퀄리티 회사채 신용위험은 변함없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하이힐드 등 로우 퀄리티 회사채 신용위험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은행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테드 스프레드 역시 안정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하이힐드 채권 ETF HYG 가격은 소폭 하락했고 투자 등급 회사채 ETF인 LQD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LQD ETF 가격 하락은 국채금리 상승에 의한 금리 상승 때문이지 크레딧 스프레드 악화 때문은 아닙니다.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뚜렷한 위험회피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국의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신흥국 국채는 선진국 하이힐드 채권과 같은 위험 채권입니다. 신흥국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특히 더 취약합니다. 또한 원유 등 원재료 가격 하락 국면에서 신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난주 신흥국 신용 위험, 신흥국 국채 크레딧 스프레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신흥국 신용 위험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최근 CD 91일물 금리 하락으로 상승했었던 한국 단기물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 나타났던 단기물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상승이 거의 다 해소되었습니다. 최근 중기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중기물 회사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중기물 회사채 신용위험이 소폭 상승했으나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A 등급 및 싱글 A 등급 신용위험 축소에 이어 트리플 등급 회사채에서도 신용위험 축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 크레딧 리스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미국, 신흥국, 한국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아직까지 위험자산 비중 축소 시그널을 전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급락은 단기간에 급등해서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기에 피할 수 없는 조정이었습니다. 다만 하루에 너무 크게 하락해서 불안감이 커졌을 뿐입니다. 추가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통상적인 조정 범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변동은 멘탈 마스크를 쓰시고 굳굳이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